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달러의 지배, 과연 한 시대의 끝인가? 수십 년 동안 세계 금융의 왕자를 지켜온 달러의 위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와, 현재의 통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려면 당연히 그게 원래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이 달러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절대 과정이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달러는 그냥 돈이 아니었죠. 전 세계 모든 무역의 결제 수단이었고 모든 나라가 믿고 쌓아두는 안전자산, 말 그대로 금융이라는 우주의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지금 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단단해 보였던 시스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달러가 어떻게 지금의 왕자에 오르게 됐는지 그 역사부터 아주 짧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달러가 지금의 이 막강한 힘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1971년 이전에는요, 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진짜 금으로 바꿔줬어요. 돈의 가치가 금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71년,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 때 미국이 이 금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 금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현대 통화 시스템이 탄생한 거죠. 아니, 그럼 금이라는 보증서도 없이 달러는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세계적인 합의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 같은 걸 살 때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나라들은 달러를 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 같은 미국 자산을 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순환 구조가 지난 50년 동안 달러를 왕좌에 앉혀놓은 핵심 엔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미국 경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주 핵심적인 갈등이 하나 있어요. 마치 한 나라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미국이 살고 있는 것처럼 달러의 가치를 두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 경제는 사실상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미국이고요. 이들은 달러가 비쌀수록, 즉 강달러일수록 이득을 봅니다. 다른 한쪽은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는 생산미국이죠. 이쪽엔 오히려 달러가 쌀수록, 즉 약달러가 유리해요. 달러 가치를 두고 벌어지는 이 내부의 줄다리기가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강달러 정책을 밀어붙였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 덕에 좋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요. 기업들은 인건비 아끼려고 공장을 해외로 다 옮겨버렸고 결국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통 비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돈은 금융산업으로만 쏠렸고요. 자, 그럼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요? 그럼 이제 메이드 인 USA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경쟁력이 확 살아나겠죠. 수출이 늘고요. 이게 바로 생산 미국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저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거창한 얘기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의 가치가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아마 좀 충격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196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미국 최저임금 노동자가 딱 4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꼬박 일하면 금을 이만큼 살 수 있었어요. 1.6온스. 이 숫자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은 1.6온스의 금을 사려면 지금 최저임금 노동자는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2주를 일해야 합니다. 네, 일주일이 22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50년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증거입니다. 자, 그럼 미국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 의존도를 줄여는 움직임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에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중국은 아예 미국 없이도 자기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어버렸죠. 이 모든 게 더 이상 달러 하나에만 목숨 걸지 않겠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겁니다. 유명한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채에 대한 수요 공급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빚, 즉 국채를 찍어낼 텐데 이걸 예전처럼 사줄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길입니다. 정부가 빚 갚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막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건 별로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 경로인데요. 달러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자산시장 전체가 폭삭 주저앉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든 두 번째 길이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는 결국 매달 월급 받는 사람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월급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